7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저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반님, 월봉여사님, 채은님, 도냉이님, 봉금덕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유튜브 계신 분들이요. 형조님, 한사발님, 좋은날님, 여종성님, 유영일님, 김경일님, 트라이 암스트롱님, 원태호님, 부자오빠님 어서오시고요. 금성님, 주식부자님, 문영민님, 최수아님, 긍정의 힘님, 박순희님, 화수부님, 둥천사님, 프리티꽃님님, 백호님, 김혜경님, 염소양님, 조미선님, MNS님, 도네시님, 행복한 공간님, 한송이님, 행복한 부자님, 어서오시고요. 최민서, 리치언니 500억 형이 고고님. 더 붙여 계속 그냥 막 계속 가자. 네. 네. 늘 푸른 소나무님, 도채원님, 미소돔님, 청스님, 어서오시고요. 네, 덩크슈님, 최영진님, 동신님, 제네시스 인베스트먼트님도 어서오세요. 네. 강산주님, 어서오시고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또 많이들 또 힘든 시기를 겪었겠죠. 아침부터 좀 한 5년쯤 늙었잖아, 아침에. 그죠? 아침에 5년쯤 늙었는데 점점 괜찮아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에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9.1% 물가 상승률을 봤어요. 자, 물가 지표가 난 9% 넘어가는 건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습니다. 아마 걔네도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40년 만에 처음이라니까 내가 2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그런 물가인가 어쩐가 모르겠어. 희망으로님 어서오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얘기지. 빨강망토님도 반갑습니다. 물가가 9.1%, 와, 9.1%라니.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서 바이든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분석이다. 네. 무슨 이런 거냐? 최근에 유가가 얼마나 내렸는데 이거 반영 하나도 안 된 거다. 말도 안 된다. 대제비제이님 어서오세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른 아침님도 어서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일단 뭐 대통령이 안 되는 말도 안 된다 얘기했어. 그리고 지금 이제 사우디로 가고 있죠. 네, 사우디로 갔나 벌써? 네, 가고 있나. 아무튼 오늘 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쯤 뭐 도착했나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우디 가면 누가 있지? 압둘라가 있나? 네, 아무튼 만나가지고 뭔가 이제 그 건설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오겠죠. 근데 유럽 증시는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고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유럽 증시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오늘 중요한 거는요. 오늘 많이 안 빠졌다고 우리가 안심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만기이기도 했었고요. 뭔가 포지션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임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잡아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생각지도 못했었던 9.1% 물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씨,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이 정도면은 연준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이거 뭐 경기 침체 넘어오는 거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말이죠. 연준이 물가를 잡느냐, 경기 침체를 잡느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경기 침체를 잡으려고 물가를 안 올리자니, 금리를 안 올리자니 물가가 또 올라갈 것 같다.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은 어디로 넘어갔냐면 FOMC. 네. FOMC가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죠. 네. FOMC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뭘 할 것이냐.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빅 스텝, 네.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자이언트 다음에 뭐냐, 그레이트냐,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레이트가 아니고 울트라랍니다. 울트라. 네. 울트라 다음은 뭐야, 근데? 네, 울트라.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이라고 한답니다. 울트라 스텝이요. 미친 씨, 울트라 다음엔 뭐야, 그 다음에? 울트라보다 더 센 건 뭐 있어요? 플라즈마 뭐 이런 거 나오나, 이제? 이제 리틀보이 나오는 거 아니야, 리틀보이? 형준님 스텝, 뭐 이런 거. 킹콩 스텝. 쿵쾅쿵쾅. 네. 킹콩 스텝? 마누라 스텝? 뭐 이런 거 아니야, 혹시? 그러면? 쿵쾅쿵쾅. 네. 마누라. 메가도 나올 수 있겠구나. 진짜 이게 말 너무 잘 갖다 붙이는데, 울트라 스텝이 나올 것이냐. 울트라는 이제 1입니다. 1%. 100 베이시스 포인트요.
100 베이스 포인트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네. 역사의 한 획을 긋습니다. 1% 금리 인상이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네. 1% 금리 인상이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의 또 다른 어떤 흐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캐나다에서 지금 1%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탱이 간 거지. 어제 캐나다에서 금리를 1% 땡겨버렸습니다. 네. 1%를 땡겨버려가지고 와씨 이게 뭐냐. 큰일 났다. 왜냐면 연준이 다른 애들 다 부른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뭘 했어요. 야 우리 금리 올릴 거니까 니들도 같이 올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캐나다가 먼저 선제적으로 1%를 땡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 우리도 1%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1%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10% 안 돼서 7인가 9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약 75% 정도, 네, 70% 정도가 1% 정도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물론 이 전망은 계속 바뀌어요. 그렇지만 울트라를 할 수 있다니. 울트라. 와, 울트라. 1%대 금리 인상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소 0.75가 된 거예요. 네, 최소 0.7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수 없으면 1%의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0.5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0.5는 이제 전망치 자체가 없습니다. 0.75 아니면 1%예요. 네. 0.75 아니면 1%인데, 자, 요 상태, 그래도 1%는 아니죠. 이 캐나다, 이씨. 캐나다, 아이씨. 1%. 깜짝 놀랐어요. 1%라는 금리는요, 아시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0.5% 금리 인상 올해 한 거 가지고도 벌써 대출자들, 이게 장난 아닙니다, 지금. 대출 많이 있는 사람들, 빚 갚아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다 기업들, 이런 애들 전부 다 지금 부채 때문에 아주 허덕이고 있어요. 2억 5천인가 빌린 사람이요. 금리가 0.5% 뛰니까 매달 상환금이 140만원 정도 됐었는데 180만원으로 뛴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40만원이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거야. 그럼 내가 월급을 500만원 받는다 생각해봐. 월급 500만원 받아요? 4인 가족인데 월급을 500만원 받아. 외벌이야.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러면 500만원에서 180만원을 이자를 납입해버려.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320이 남지. 오늘 계산 잘 되네? 320이 남아요. 320 가지고 공과금 내고 내고 자동차 할부금 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나면 얼마가 남겠어요? 돈이 없어. 네. 돈이 없다고. 왜 2억 5천이나 빌려서 이 지랄이냐?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집값, 네. 집을 만약에 내가 5억을 주고 샀어. 5억을 주고 샀는데 5억 현금을 다 살 수 있나? 내가 2억 5천 떨어받고 빚을 2억 5천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도 몇십만 원은 남아야지 저축을 하든 아니면은 쪼개서 외식을 한 번이라도 하든 할 텐데 이런 연병하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금리가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금리가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네버 그러지 않습니다. 이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0.5% 나왔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을 0.25씩이라도 꾸준하게 하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물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같이 띄워주니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어제 시장이 안심을 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경기 침체를 일단은 원하지 않을 것 아니냐. 물가 잡으려고 경기를 망가뜨리면 되겠느냐?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번에는 나갈 수 있지만 다음부터는 좀 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능하겠냐 이거죠. 가능하겠냐. 그리고 만약에 울트라든 아니면 자이언트든 이걸 일단 했어.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일단은 이번 달에 금리 역전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0.5 정도 올라가 있죠 우리가. 네, 근데 0.75가 되면 금리 역전이 돼요. 그럼 우리가 다음번에 0.5를 또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0.5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물론 이제 금리 역전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죠. 네, 외국인 자금들이 무조건 탈출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아니면은 이제 울트라 스텝 이용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벌어졌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냐면 다음번에 또 올릴 거거든. 네. 또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부담이 되죠. 거기에다가 지금 맞아요. 9%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물가 수치를 보고 나니까 야, 이거 끝 아니냐. 피크아웃이다. 끝났다 이제. 물가는 더 이상 못 올라간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8.6%도 생각을 못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물가가 8.6%라고 이 시기에 말이 돼? 피크아웃이야. 그랬는데 이번에 또 올라간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좀 된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를 잡을 것이냐 물가를 잡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는 물가를 잡겠다라고 뛰어들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물가를 잡겠다고 뛰어들면 안 되는 상황. 여기다 금리까지 올리게 되면요, 물가는 일단 높아진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은 다 죽어요. 네, 기업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다 죽는다고. 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안 돼요. 네, 차라리 경기를 그냥 살려주는 게 나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많이 올라가 있어. 근데 경기가 좋아.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대출금리가 5%에서 6%로 뛰었어. 1%나 뛰었어요. 그래갖고 뭐 갚아야 될 돈이 뭐 2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을 내야 된대. 근데 내가 월급이 500에서 700으로 뛰었어. 아무 문제 없거든요. 네. 내는 돈은 많더라도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금리 일단 올릴 만큼 올렸어. 지금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냥 냅두고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서.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은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가도 떨어지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가가 미친듯이 올라간 이유는 뭐겠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죠? 위기감이잖아요. 위기감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안으로 자꾸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100만원을 벌 때 경기가 좋아요. 이때는 돈을 써. 근데 내가 월급이 200만원이 됐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진대. 위기가 온대. 이러면 어떻게 돼요? 200만원을 벌어도 100만원 때보다 돈을 안 쓰게 됩니다. 그럼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물건이 많아지니까 물건값이 올라가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팔리니까 안 만들어요. 그러면 경기가 점점 죽어지게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계속 물가를 올리는 요인들이 늘어나죠. 그러면 물가는 올라가고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하고 기업들은 이자를 내야 되고 실적은 안 올라가고 돼지는 거지 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되게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진짜로 재밌는 뉴스가 나온 게 뭐였냐면 마늘 까느라 시간 간지 몰랐어요? 원래 뒷담화 까는 게 진짠데. 네. 뒷담화가 진짠데. 뒷담화를 까는지 이제 시간 간지 모르고 밤새는지 모르지. 아웅 마늘 까면서 또 막 얘기하셨구나. 네. 아웅 그 새끼가 말이야. 아웅 그러면서 아웅 마늘 왜 이렇게 안 까죠? 뭐 그런 거 다 해야지.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온 게 뭐였냐면 대출 2030 세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무섭다. 비투, 영끌, 부동산, 코인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여기서 한결같이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무섭다. 네. 주식이 이제 무서워요.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와우. 올게 왔구나. 와우. 주식이 이제 무서워진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게. 왜냐면 내가 빚을 내가지고 막 그냥 주식을 막 잔뜩 샀는데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지. 근데 뭘 했냐면 또 샀대. 중간에. 빚을 내서 더 샀다는 거야. 떨어지니까. 더 사고 했는데 이제는 더 사고 한 상태에서도 속절없이 떨어져 버리니까 답이 없다는 얘기지. 이번에 그 완도 앞바다였죠? 네, 거기에 이제 그 일가족 자살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런 부분들.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봤대요.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저는 그것도 약간 좀 그래요. 뭐 이제 코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아우디를 타고 있잖아. 아우디를 타고 있는데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외제차 먼저 팔고 정리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지. 나도 국산차 타는데 그렇잖아. 나도 현대인데 저도 현대거든요. 저도 국산차예요. 저도 국산차지만 아니 그렇잖아요. 일단은 뭐 차가 너무 좀 부담된다 그러면 차를 팔아가지고 뭐 정리를 하든가 렌터카든 뭐든. 네, 렌터도 그거 비쌀 거 아니에요. 장기 렌트라고 하더라도 비쌀 거 아닙니까? 아 그냥 빌린 차예요? 자기 차가 아니고 빌린 차요? 리스나 장기 렌트나 이거 어차피 돈 나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지. 그런 걸 타고 있냔 말이야.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냥 그렇습니다. 아 차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경차 사도 되잖아. 그러면은 사실 네 부담도 많이 적겠죠. 그 어떻게든 이렇게 할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내 차는 뭐냐면 롤스로이스. 또 나와봐 이거 뭐 맥라렌 뭐 이런 거 다 나와 빨리. 할부지 할부. 네 할부지 할부. 할부지 할부. 할부잖아. 할부니까. 그 당연히 부담됐을 거라 생각해요. 부담될 거라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냥 그것만으로는 힘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떨어졌다. 경운기 타고 다니시고, 네. 자전거도 있지? 네. 봉고르기니도 좋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한 달에 500만원씩 벌다가 갑자기 200만원 벌게 되면, 여기서 오는 박탈감이 상당한단 말이야. 왜냐면, 누리던 것을 뺏기게 되거든요. 내가 2천만원씩 벌다가 1000만원을 벌게 됐어. 월 1000씩이나 버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2000만원 벌다가 1000만원 가격이 월급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00만원대 누리던 것을 1000만원대 못 누리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오게 돼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고자 약간 무리수를 두는 거지. 투자를 조금 무리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손실이 더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급여는 떨어지고 손실은 커지고 감당은 안 되고 답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2030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30 세대는요 30 세대부터는 모르겠어. 근데 20대 애들 어린애들 있잖아요. 제 나이 또래 때. 네. 이런 애들은 경제활동 안 해봤어.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그래도 경제활동을 좀 해봤는데 20대 요즘 20대 애들은 경제활동 안 해봤어. 이제 23, 4까지는 대학교 다니고 요즘에 대학교 다 가잖아요. 대학교 안 가는 애들 없죠. 대학교 갔다 와서 군대 졸업하고 뭐 그러면 사회초년생이요. 그리고 취업 준비한다고 또 1, 2년 뻗댕겨. 그러면 25, 6 되는데 이때 이제 그냥 뻗댕기는 게 좀 그러니까 알바 해가지고 뭐 돈 100만원씩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네. 응?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인으로 돈 벌었다 얘기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막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신용대출 카드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네. 네 27이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돈을 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좋았지. 아주 달콤하거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도박처럼 주식 투자, 도박처럼 투자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10억을 땄다 하더라도 절대 이 10억을 들고 나오지 못합니다. 도박의 명언이 이런 게 있어요. 그만둘 때 멈추는 그 시점에서 당신은 승리하는 것이다. 멈출 수 있는 삶에 승리하는 것이다. 내가 1000만원으로 10억을 땄어. 이 10억 가지고 야 이제 10억 벌었으니까 이제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천만의 말씀. 이 돈 가지고 절대 호의호생 못합니다. 조금 빼가지고 뭐 술 처먹을 수 있겠지. 네. 하지만 이 돈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다시 투자합니다. 네. 그대로 다시 투자해요. 왜냐하면 뭐예요? 10억을 100억으로 올리고 싶으니까요. 27이요. 잘 아시겠지만 꽃띠라는 게 있습니다. 꽃띠. 꽃띠. 제일 예쁠 때죠. 네, 제일 예쁠 때. 이때가 언제냐면 이 꽃띠는 받침, 나이 받침에 시옷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옷자. 그래서 23, 4, 5, 6 이 4개의 나이가 꽃띠라고 그럽니다. 젊을 때, 20살 때 꽃띠. 근데 내가 꽃띠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네.
내가 껐다 온 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27으로 네 일단은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막 그렇다고 좀 그렇잖아. 내가 솔직히 뭐 문 열고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나가서 그 할머니가 학생 엄마는 어디 있어 뭐 그 얘기도 내가 들어봤다고 하지만 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 나도 이제 양심이란 게 있지. 네. 이 정도 꽃띠까지는 조금 힘들고요. 네. 30대 넘어가면 그 꽃띠력은 없어져요. 네. 20대 때만 23, 4, 5, 6. 요 4개. 네. 미국장이 왜 하락하는 것 같아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지. 지금 악재란 말이에요. 이거 물가가 많이 뛴 게 이건 악재예요. 악재인데 사람들이 어제 급락했다가 팡 올려버렸거든. 그럼 아들하고 친구 먹는 거지 한우아님. 네. 그리고 그거는 아직 10 몇 년 더 지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 되면 한 40살쯤 해도 되려나? 네. 그때면 내가 몇 살이니? 아휴 씨. 네. 이거 악재예요. 물가가 뛰는 게. 근데 주가가 폭락해서 시작했다가 급등해가지고 거의 보합으로 끝나버렸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정신 들어오는 거지. 일단 올라오긴 했는데 야 근데 이거 올라오는 거 맞냐? 네. 올라오는 거 맞냐? 이 생각했을 거 아니야. 겁먹지. 겁나잖아요 지금.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 지금 재료는 뭐가 있어요? 악재 이거밖에 없어요. 물가가 높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는 일단 울트라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기업들 실적은 장난 아닐 거란 얘기예요. 성장주 기술주들 또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우씨 3분기도 글러먹었네? 경기 침체 나올 수 있겠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오늘 약간 정신 못 차렸어요. 왜냐면 지금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내일 되면 제정신 돌아온다고요. 제정신 돌아온다고. 야 지금 악재 아니었어? 네. 야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 않아? 네. 라고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걱정되거든. 네. 일단 내가 오늘 밤 술 처먹고서 그냥 야 너 나와 막 그래놓고 네. 이씨 남편이 왔는데 말이야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야 잠만 봐줘. 네. 막 그러면서 막 일단 난리 막 쳐놨어.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살짝 걱정되겠지. 내가 무슨 일을 했던가. 머리야. 그러면서 일어났는데, 내가 무슨 일을? 그거 아니야. 그거 조심조심 거실로 나가니까, 네. 와이프가 일단은 밥을 막 찌개랑 해놓고 있어. 말은 못하지. 아이쿠, 뭐, 국이 맛있네. 뭐, 네. 그러다가 밥숟가락을 딱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쫄아버리는 거지. 저기 내가. 일단은 저지를 때는 모른다고. 저지르고 나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지 말어. 네. 저는 삼식이라서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안 그러면은 밥을 한 끼라도 굶어야 되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술을 안 먹잖아요. 네.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는 저 때문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만기일이어서 아마 포지션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기관들이 매도를 치니까 그걸 물량을 좀 받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막 패버리니까요. 자기들 포지션 정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 떨어지는 거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받아가지고 지수를 지켜주는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내일 상황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매수 같은 부분들 지금 제가 최근에는 계속 자동차 관련주들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뭐 현대차, 기아차 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주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만 보고는 있는데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서두르실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바닥이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어쨌든 재료는 계속 지금 또다시 연장이 된 거예요. FOMC에서 지금 1이냐 0.75냐를 가지고 하는 거지. 옛날에는 0.5만 올라가도 아유 잘했다 얘기가 나올 판이었는데 이제 0.75가 나와도 잘했다 생각할 판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0.75가 되면은요 아주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네. 금리가 0.75가 오른다고요. 무지막지하죠. 잠깐 사이에 몇 달 사이에 금리가 몇 프로 올라가는 겁니까? 잠깐 사이에요.
1.5% 올라가나요? 금리가요. 1.5%. 자, 우리나라 금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리먼 사태 때요. 최고 금리가 3.5%였어요. 네. 오, 단풍이 오랜만에 왔네요. 네. 아까 짖더만. 네, 고맙습니다. 슈퍼채팅. 네, 어디 가요? 네. 그래요. 일 보고 오세요. 네. 3.5%였어요. 금리가 최고점이었을 때. 2008년도. 3.5%. 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날방송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좀 이따가 녹아서 사라집니다. 바이바이. 네. 점 미리 인사할게요. 근데 바이바이. 이 3.5%의 금리가 곧 도달할 것 같잖아. 우리가 지금 얼마예요? 1.75? 얼마 안 남았어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0.75 아니면 1%씩 올려버린다. 그럼 우리는 얼마큼 올려야 돼요? 따라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0.5는 더 이상 안 올릴게요 라고 얘기했지만 0.5를 안 올릴 수 있나? 더 올려야지. 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3.5%에 넘어가는 금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25예요? 지금? 1점 몇 아니야? 2.25였어요? 아무튼 네. 금리가 높다 이거지. 높아. 그러면 예전의 기록을 깨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금리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높은 상태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4% 금리 4에서 5%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기준금리? 그러면 예금금리가 몇 프로 나와야 돼요? 6에서 7%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6에서 7%? 2.25면 아무튼요. 네. 2.25든 1.75든 뭐 그거 아닙니까? 아, 이번에 0.5 올려가지고 2.25가 된겨? 그래요? 반영을 안 했어요? 네. 2.25, 와, 높아졌네. 네. 누가 2.25까지 올린 거야, 이거, 씨. 그 마이너스 통장 이자 또 올라갈 겁니다. 네. 생각보다 싸다. 5% 이자면 완전 거저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출 이자 5%짜리 요즘에 어딨어요? 없어. 지금 신용에 대한 이자도 지금 10%대 넘어갈 거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자, 기준금리가 5%를 찍는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개발도상국에서나 있었던 일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5% 금리가, 근데 미국도 5%를 찍을 거란 이야기지. 그럼 우리는 이거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요, 다 죽는 거예요. 네. 금리가 높으니까 뭐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다. 아니지. 선진 시장이 지금 기준금리를 4% 정도, 5% 정도 잡아놓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상당히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 대출을 일단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용 들고 있는 사람들 싹 죽어요. 네. 싹 죽어 놉니다. 싹 죽어요. 싹 죽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대출금리는 일단은, 예금리가 60, 7% 나오면 대출금리 10% 무조건 넘어간다 봐야 되겠죠? 최저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못 견디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대출 받아놓으신 분들이 2.5%대 받아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금리가 또 이제 올라가니까 허덕대고 있단 말이야. 기준금리가 0.5 올라가면 얘네들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이게 대출금리가 2.5짜리가 10으로 가려. 그럼 지금보다 4배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야. 돈을 안 빌린 사람들은 되지. 근데 부동산 보세요. 거래 당연히 못하겠죠? 네. 부동산 거래 못하겠지? 그 다음에, 뭐, 신용 다 죽겠죠? 뭐, 등등등 이제 빚내서 하는 사람들 다 죽어요. 빚낸 사람들 다 죽는다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기적적으로, 시장에 돈이, 어떻게 될까요? 남아돌겠지. 98년, 99년 그때는 IMF 때라서요. 네. 그때랑 비교하시기 좀 그렇고요. 우리는 이제 2000년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한 게 2002년, 2003년 그때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튼요. 네. 네, 아무튼 송현님도 서울에 처음 왔을 때가 98년이면은 서울 사람이 아니구만. 네. 난 서울 출생인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시겠지만 제가 서울 출생 아닙니까? 네. 서울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네. 그래요.
그래. 뭐 사진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안 바뀌어져. 이제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이트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 상관없습니다. 뭐 그 사진이나 저 사진이나 뭐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어떠면 전라도 사람이요. 네. 형제구만. 네. 아무튼 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요. 금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더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이대로 계속 놔둘 거냐. 네. 이제 계속 놔둘 거냐. 아니지. 모르지. 네. 이대로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 다 죽는데? 네. 심각한 사태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 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큰 자금들은 굉장히 애매해져. 소득이 안 올랐잖아. 근데 소득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소득이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뭐 5% 올랐는데 내 소득이 1,000만원 벌다가 2,000만원 벌었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거는. 네. 어떤 젊은 애들이 이자 갚을 정도로 벌어요? 사람이 말이죠. 돈을 벌어서 전부 다 그냥 은행 입에다가 쑤셔 넣어주는 게 이게 인간다운 삶이 아니에요. 네? 그게 인간다운 삶이 아니에요. 사람이 돈을 벌어서 뭔가 조금 쓴다거나 뭔가 좀 했나 그래요. 네. 알바만 해도 300씩 벌면 좋겠다. 네. 애들이 그걸 몰라서 못 벌겠어요? 300씩 버는 걸? 어떤 알바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물론 이제 요즘에 배달 대행만 하더라도 3,400은 벌어요. 네. 하려고 하면 벌어. 그치? 못 벌 게 뭐가 있어? 투잡, 쓰리잡 하고 열심히 뭐 하면 되지. 근데 그런 거 안 한다고. 문제는 젊은 애들이 그런 걸 안 한다고. 하는 애들도 있지. 그러니까 모두 다 죽진 않아요. 근데 안 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 그리고 사람이 어디까지 몰리냐면요. 내가 빚을 이만큼 지고 있으면은요. 포기를 해버려요.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번에 애들이 코인을 하고 주식을 하고 여기에 미쳐버린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방법은 뭐다? 이것뿐이다. 왜? 쉽게 돈을 버는 느낌이잖아요. 그냥 주식처럼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못해가지고 갖다 넣어놓으면 이렇게 지가 알아서 움직이다가 수익도 나고 하니까 와씨 얼마 벌었네? 한 뭐 하루 만에 뭐 200만원 벌었네? 네. 요즘 애들이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네.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모두를 다 싸잡아 욕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한 아이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대출 껴가지고 진짜 집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집담보 나 정말 집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1가구 1주택인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금리가 막 올라가면 생활이 힘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500을 버는 건 똑같아. 근데 대출이 막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나가는 지출이 늘어나서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빠듯하게 살았었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비용이 점점 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빚을 좀 내갖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또 내야 돼. 그리고 그 생활하기 위해서 빚을 또 내야 돼.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 네. 이러면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되지. 이거는 20대 애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알바를 하고도 뭐 얼마 뭐 100만 200만 못 벌어. 네. 그리고 코인에다 했는데 뭐 빚만 이렇게 쌓여 있어. 이거 언제 다 갚지 생각하는 거야. 언제 다 갚지 생각하는 거예요. 응? 월 400 가지고 3억 5천 이거 못 갚습니다. 네. 월 400 갖고는 못 갚아요. 그건 생활을 안 돼. 왜냐면은 가족이 있잖아요. 일단 기본 생활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400 가지고 어디다 비빌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사람들 생각이 다 그렇지 않은 게 문제야. 그리고 이게 멀쩡한 상태에서 그렇게 금리 올려주고 긴축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왜 그러지? 네.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봐요. 내가 빚이 없는 사람이야. 빚이 없는 사람인데 금리가 올라갔어요. 지금 뭐 상황이 되게 힘들대. 경기가 어렵대. 그럼 어떡할 거야? 내가 돈을 벌었어요. 어떡할 거야? 저축하려고 하겠지. 맞아요? 소비를 안 한다고? 금리가 올라가서 소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LIC 주식 투자 그거보다도 금리 5% 나오는데 5%대도 땡겨 놓자. 저금해 놓자. 저금을 더 많이 한다고 저축률 높아져요. 저축률 높아지고 아껴 쓰고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 실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들 실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감축이 들어가죠. 그러면 내 일자리가 결국에는 떨어지는겨. 그럼 내가 500만원 벌어서 생활하던 게 결국에는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개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요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전에 뭔가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겁먹지 마. 네. 그러니까 주식이 무섭잖아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정부에서 무언가가 나오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나오면은 망해야 돼. 이게 안 나오면 망하는 거지 뭐씨. 그렇잖아요. 세상에 생각해봐. 네? 생각해봐요. 이게 안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 지금 방법이 없긴 없어.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는데 이거를 안 올리자니 애매하고 지금 저쪽에서 막 올라가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긴 없어. 근데 이걸 뭐 방법을 세우라고 내가 지금 네 세금 내 가지고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이쯤 되면 사실은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까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몰라. 나한테 여러분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저한테 월급 주시면 제가 가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하나 만들어내겠습니다만 나한테는 그런 거 없잖아요. 나한테 뭐 나라에서 세금 들어오는 게 없어. 월급 들어오는 게 없어요. 지금 세금 뺏어가면 몰라도 이 새끼들 세금 엄청 뺏어가잖아요. 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알아서 해줘야죠. 뭔가가 나오겠지. 뭔가가 나오긴 할 텐데 그게 뭔지 나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뭔가의 대책이 뭔가 확 풀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네.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는 또 올라가지. 그 물가 올라서 또 못 살겠다. 야,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계속 돌아가는 거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빚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비투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럴 때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뭐가 끊어지면 되냐면 전쟁이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거대한 음모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비근로소득이 500만원 정도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월 500만원이면 1년에 6천원 벌어야 되니까 배당으로 6천원 받아 먹으려면 또는 이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네,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만들려면 네. 이런 부분들 만들려면 정부에서 뭔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또 다음부터 국회 방송을 보세요. 네, 국회 방송도 있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빚 없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앞서가고 있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시면 다른 애들이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애들 뭐 삼성 SDI 이런 애들이 위쪽에 있다가 다 지들이 안에 내려갔어. 현대차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총이 아예 올라가 버렸어. 시총이 올라가 버렸어. 재밌죠? 여러분들도 지금 빚만 안 내고 그냥 주식만 갖고 있었을 뿐인데 여러분들은 뭐가 됐냐면 네 부자 순위가 올라갔어. 여러분들이 원래는 5,000등이었다 근데 지금 한 2,500등으로 올라갔어요. 왜냐면 빚낸 사람들이 원래는 자산이 더 많았는데 지들이 떨어지고 내려가면서 금리 올라가면서 지출이 많아지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부자가 됐네. 네 상위 원래 10%였는데 지금 상위 5%가 돼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빚투만 안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사람들 어차피 다 죽어나가면 거기서 밑에서 다 주워 잡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장을 조장해 놓는 바로 그놈들이거든. 그러니까 검텐지 봐요. 주식은 무서워요? 아니야. 지금은 주식이 제일 만만할 때예요. 만만하잖아 지금. 주식 싸지 않아요? 싸잖아. 삼성전자 싸지 않아요? 문제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못 사고 있는 거지. 싸다고. 싸. 싸요. 문제는 돈이 없어. 싼데 돈이 없는 거요. 싸니까 만만하지. 만만해요. 지금 주식 되게 만만한 위치야. 돈만 있으면 계속 사고 싶어.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네. 내가 돈만 딱 들고 있으면, 막 딱 보고 있다가 막 더 사고 싶은 거지. 네.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의 주식이에요. 네. 그 돈이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물타기 게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좀 기다리라니까. 바닥이 나와야 돼. 잡아서 올리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싸기는 싸. 근데 더 싸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개판이니까. 개판이니까. 지금이 완전히 개판이라서 완전히 뭐 지금 사람들이 뭐 아예 생각이 없어.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어설프. 지금 오늘 또 보니까 신용이 또 조금 올랐더라고. 싸기는 싸. 엄청 싸. 근데 지금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이지. 네.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서 생각해봐요. 지금 빚내서 또는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또다시 희망이 생기겠죠. 아싸! 역시 내가 이제부터 오를 거야. 만만의 콩떡을 줘야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당신들은 빠져. 이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 도저히 들어서 못해 먹겠다. 이런 젠장할. 아니면은 못 견디고 뛰쳐나가든가. 여러분들은 요 시기를 빚이 있으면 같이 쓸려나갈 거고요. 빚이 없으면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봐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태에서 주가가 못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제풀에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못 견뎌요. 근데 만약에 저 조정을 한 번 더 흔들어 버린다? 그러면 다 죽는 거야. 깨끗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태. 싼데 정말 난 사고 싶어? 그러면 조금씩 사요. 조금씩. 제가 항상 얘기하죠. 조금씩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조금 사. 나중에 또 조금 더 사요. 1년 내내 주가가 하락할 일은 없어요. 네. 이미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고, 1900원 더 너무했다. 그지? 네. 그건 또, 네. 뭐, 그러다 보면 1000도 깨지고 막 500도 가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어? 네. 그건 또 너무한 그런 것들은 말고, 그렇게 되면 원래 있는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그냥 횡보만 이렇게 진행을 해도요, 알아서 죽어요. 알아서 죽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뭐예요? 싹 밀고 새로 시작해? 네. 우리 형제님처럼 싹 밀고 새로 시작해? 예.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지. 근데 이것도 답은 아니에요. 네. 2100을 가든 2200을 가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지수가 2300이요. 네? 지수가 2300인데 이게 2000을 가든 2100을 가든 뭐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네. 큰 차이 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요거 더 빠진다고 지금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만큼이나 떨어졌는데 이만큼 더 빠진다고 뭐 그 큰 티가 나겠습니까? 지금은 이건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제는 매도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 근데 빚낸 사람들은 나는 팔고 싶지 않아도 팔리게 돼 있겠죠. 네. 팔리게 돼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번외로 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빚이 없다는 가정하에 또는 버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 해드립니다. 자, 지금 이거 더 내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좌가 뭐 더 박살날 것도 없어. 이제는 완전히 지금 뭐 깨진 쪽박이고요. 네, 다 박살나 있잖아. 지금 뭐 수익 난 거나 뭐가 있어요? 없지. 나도 지금 보면은 이때 수익 난 거 이때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이제 원금 대비 수익이 굉장히 많이 좀 수익이 막 계좌가 네 엄청나게 튕겨 올라가 있었는데 그거 다 깎아먹고 이제 네 원금 대비 수익률이 이제 두 자릿수로 내려왔어. 원래는 세 자릿수였는데 두 자릿수로 내려왔어. 얼마나 이게 많이 깎아먹은 겁니까? 이런 상태가 됐어요. 자, 거의 깨진 쪽박이요. 네, 쪽박이라 이거야. 쪽박인데 어떡할게요? 더
깨진다고 뭐 큰일 나겠습니까? 네. 이미 쪽박이 났어.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깨졌어. 뭐 어때? 네. 뭐 어떻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어차피 시장이 올라갈 거라면 여기나 여기나 뭐 큰 차이 없는 거고요. 큰 차이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이게 아니야. 밑에 얼마까지 빠질까 이걸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바닥을 그래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언제 잡을 것인가,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겠는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만 고민하시면 돼요. 무서워하실 게 한 개도 없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니까. 그죠? 무서워하실 게 없어. 무서워할 게 없어. 만만한데, 이제, 진짜. 네. 옛날에는 이렇게 큰 거인 같았어. 그랬는데, 아씨,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랬는데, 지금은 꼬맹이요, 꼬맹이. 뭐, 삭대 한 대 때문에 울 것 같은 그런 꼬맹인데, 네? 걱정하실 게 없어요. 네. 만만한 주식이야, 지금은. 만만하다니까? 만만해. 내가 만만하니, 네. 만만하다니까? 만만한 주식인데 무서워. 왜? 나는 만만하지 않게 사가지고. 네. 만만한겨. 근데 지금 여러분들 돈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주식시장 너무 좋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빚을 내지 않고 그냥 자기 자본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좀 개겨보세요. 개겨보시고, 장이 일단은 지금 이 말만 들으면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앞서가지 마. 앞서가지 말고 장이 올라갈 때 사세요. 지금 돈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돈이 없는 분들 괜찮아. 돈이 생길 거예요. 언제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돈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겨요? 지금 물려있는 곳 중에서 갑자기 튀는 애들이 있을 거야. 갑자기 튀는 애들이요. 한 번씩 튀는 건 신경 쓰지 마요. 근데 두 번, 세 번 튀어 올라가면은 분명히 수익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이 수익권에서 팔아갖고 현금 가지고 있어. 그러시면 돼. 주가가 올라갈 때는 분명히 지 잘났다고 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잡아가지고 모가지 비틀어갖고 그냥 삼계탕 끓여버리면 되는겨. 네? 이해되세요? 그 날이 온다고. 그 날이 언제요? 바닥만 잡으면. 바닥을 지금 잡은 것 같기는 한데 계속 애매하지.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씩 사란 이야기예요. 아니 뭐 조금 사는데 뭐 큰일 납니까? 내가 오늘 삼성전자 20만원어치 샀어. 내일 또 20만원어치 사면 문제가 되겠지. 네. 근데 오늘 조금 사고 뭐 한 몇 달이 한 몇 주 있다가 또 20만원어치 또 사겠다. 아무 문제 없잖아. 네. 이번 달에 50만원어치 사고요. 다음 달에 50만원 또 사겠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거. 주가가 더 내려간다? 괜찮아. 뭔 상관이야? 계속 사겠다는 건데. 걱정하지 마요, 이런 거는. 개 같은 주식 갖고 있으면 문제지. 개 같은 주식은 일단 여러분들 지금 쳐다보지 마요. 지금 시장이 많이 내려갔을 때 시장을 올려준 애들은 누구라 그랬어?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지, 나도. 내가 원숭이처럼 해줘야 돼? 그래서 뭐가 궁금한데, 매일 한 주씩.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네. 건물주신데 뭐 어때? 네. 생각해봐요. 네. 뭐가 되겠어요? 시장이 올라갈 때 시장을 끌고 올라간 애들은 누구라고요? 무조건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대형주는 조금씩 사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카카오, 네이버, 뭐 저거 2차전지 등등등등 게임주 이런 것들은 안 하시면 되고, 내가 하지 말란 것도 있었잖아요. 걔네들만 안 하시고 다른 것들은 조금씩 담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자동차 쪽을 괜찮게 보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자동차 쪽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됐잖아. 그죠? 그런 쪽으로 관심 있게 보고 좀 담아봐요. 뭐 대형주도 있고 뭐 중소형주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지금 무서워서 못 사겠다. 네. 그러면 지금 안 사면 돼. 네. 중소형주 개별주들 막 변동성 나오는데 그 변동성 혹해가지고 막 이게 사가지고 상한가 나오면 이거 되겠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거 안 사면 돼요. 내가 이런 거 중소형주 물려있어요. 건드리지 말고 가만 냅둬. 자동차 쪽은 대형주 위주로 한 번씩 조금씩 담아주면 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올라갈 때 뭐가 나와요? 빵 치고 올라가겠지. 네? 지금 제약바이오 올라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번에 저거라면서. 그 누구요? 그 코로나. 응? 코로나. 코로나가 나온다. 코로나가 이제 또 저거 막 요즘에 막 더블링하고 뭐 난리가 아니라며. 네. 코로나가 또 문제가 되니까 이제 막 그냥 거기에 또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는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 거리두기 못하겠다 이게 나오잖아. 네? 오 우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이거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요?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걸 지금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이미 뭐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에 대해서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지금이 중요한 거지. 뭐 20년 후에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뭐 그걸 걱정하고 있어. 뭐 달라고. 네. 뭐 달라고. 반도체는 또 실적 안 좋다고 했다가 또 실적 좋게 나오고 막 그러대요. 지난번에 제이피모건인가? 노무라지, 노무라. 노무라가 하이닉스는 지금 사서 후회할 일이 절대 없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나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요. 네. 저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옐런이 와서 뭘 하든, 네. 딱지치기를 하든, 뭐, 스웨퍼를 하든, 뭘 하든, 중요한 건 없어. 중요한 건 없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또 기대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일단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금 좀 높은 게 사실이긴 하죠. 네, 높은 게 사실이라서 뭐 어떻게든 좀 풀어줘야 되긴 하겠죠. 근데 스와프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네, 스와프 가지고 뭐 되겠어? 와가지고 뭐 다른 선물 좀 해주든가 아니면은 이게 지금 미국 쪽으로 달러가 빨려 들어가는 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좀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환율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 갖다가 계속 돈 갖다 부어봤자 어차피 밑빠진 독이요. 네. 어차피 밑빠진 독입니다. 오, 잘하셨어요, 김나경님. 돈이 정말 없어서 그렇다면은 그지 같은 종목대에서 조금씩 삥을 뜯어가지고 십시일반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더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또 괜찮지. 네. 괜찮지.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경기가 무섭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배부른 소리예요. 우크라이나 생각해봐요. 우크라이나 뭐 저런데 시리아 뭐 이런데 생각해봐요. 그런 데는 뭐 전생에 무슨 뭐 역적짓을 뭐 죽었다 깨나도 뭐 계속 한 거요. 뭐 그렇게 생각이 아니야. 우리나라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일본보다도 나은 것 같아 나는. 네. 일본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일본도 지금 보면 뭐 별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게 뭐 차트상으로 안전한 그런 거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냥 뭐 실적 괜찮을 것 같은 종목들 뭐 그런 그 경기 민감주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서 망하지 않을 기업들 쪽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씩 사시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주식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이 올라갈 때 반드시 시장에 선두가 되는 주식이 물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간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가는 거고 나쁜 것들은 가만두세요. 장이 올라가게 되면 걔네들이 먼저 튑니다. 걔네들이 먼저 튀어요. 이렇게 한 번씩 튈 때 팔아가지고 또 현금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2700포인트만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계좌가 확 달라졌을 거예요. 확 달라졌을 거고 그때까지도 계좌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주식 겁먹지 마요.
네, 주식을 무서워하면 안 돼. 주식은 내가 평생 동안 데리고 놀아야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내가 얘를 무서워하는 순간 이놈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고. 만만한 건 주식인데, 만만한 놈이 나를 만만하게 보면 얼마나 내가 만만하다는 얘기요. 네? 만만한 놈이 나를 만만하게 보면 내가 만만하다는 이야기니까 내가 만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식이 만만한 거지, 내가 만만한 게 아닌데, 내가 만만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난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죠?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숙이고 들어가냔 말이에요. 주식, 아우, 제발 좀 원금만 주시면 제가 다시는 주식 안 하겠습니다. 이런 뭐 달라고 이런 걸 빌고 있어. 내가 원금 하려고 주식하라고 시작했나? 뭐, 그죠? 깨진 건 깨진 거고,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면 또 수익이 나는 건 나는 거지. 주식은 항상 그랬어요. 내려갈 때는 돈 잃었다가 올라갈 때 그거 다 벌고 플러스 알파로 더 벌었어요. 어디 만만한 놈이 와서 개길라고 그래? 확 그냥 팍 그냥 막 고막 확 쉐러 그냥 팍 그냥 네. 그지? 궁대 추짜 패는 팍 그냥 그잖아요. 이게 뭐 지가 뭔데 와가지고 그죠? 그냥 상황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지. 근데 내가 궁지에 몰리는 약점 갖고 있는 거, 약점이 빚이야, 빚, B2. 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 약점을 갖고 있으면 얘네가 나를 만만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약점이 없잖아 지금. 네,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뭐 그리고 이제 7월인데 뭐 상장 폐지 걱정할 종목들도 별로 없을 거고 뭐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주가가 좀 내려갔을 뿐이야. 근데 여러분들 주식수가 변했어요? 내가 500주 갖고 있었는데 500주가 변했어? 아니잖아. 뭔 상관이요. 네. 저는 시청자 수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지. 희한해요. 특별하게 이제 뭐 월급 종목이 나간다거나 시장이 크게 폭락했다거나 시계 폭등했다거나 이럴 때는 시청자 수가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네. 평소에는 그냥 400명 전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항상 고정적인 것 같아요. 뭐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제 방송은 항상 네, 일정하다. 네. 변수가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주식은요. 오빠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네. 내 쫄다구야. 여기 가서 돈 벌어와, 이 새끼야. 딱 얘기해줘야 돼. 네? 내 새끼 돈 벌어와. 그냥, 이렇게, 네? 매수 단가는 단점이 아니야. 여러분들, 마이너스 20%든 마이너스 30%든 이건 단점이 아니에요. 시장 빠진 거 봐. 시장이 30%가 넘게 빠졌는데, 뭐, 지금 이게 뭐 문제입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아니야. 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네 생각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난 이제 망했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일은 안 와요. 네.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가 있을 거고요. 국제적인 차원에서 뭔가가 있을 겁니다.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됐을 때 심각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전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고 가시면 돼요. 그게 나오면 시장이 올라갈 때 정말 순식간에 올라가요. 아니? 자고 나면 주가 올라가 있고 막 그런 날이 온다니까. 주식이 요즘에 너무 재밌어요. 미칠 것 같아요. 막 빚내볼까요? 이런 생각도 그때 하게 된다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내가 월급 종목에 레버리지를 갖다 박는 날이 오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네. 바닥은 멀리 있진 않아요. 멀리 있진 않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잡음이 너무 많은 거야. 네? 잡음이 너무 많아. 잡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저는 네, 여러분들한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다 악재뿐이고 다 나쁘다고 다 죽겠다는 얘기만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갑시다. 근데 내일 가보니까 또 그냥 시체가 즐비하거든. 악재뿐이거든. 내일은 좀 좋아지겠죠. 갑시다. 내일 갔더니 또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타까워. 여기 화가 나는 거지. 얘 씨 뭐야? 오늘 바닥인 것 같은데 왜 계속 떨어져? 왜 떨어져? 바닥이 원래 그런겨. 내려갔다가 또 며칠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또 확 내려갔다가 막 그래요. 진짜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거든. 이제 토하실 때 됐죠? 구토 문토까지 오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사람들 죽었다는 얘기도 나오지. 조만간 바닥이요.
조만간 바닥이어가 아니고 지금이 바닥인 것 같고요. 조만간 올라가요. 근데 당장 내일 떨어질 것 같은데요? 당장 내일 떨어질 것 같은데요? 뭐 어쩌라고? 떨어지는데 뭐. 떨어질 수 있지? 근데 이제는 나한테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죠? 나한테 의미 있는 건 뭐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는 자리가 나한테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떨어져 봤자 지가 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여기서 뭐 더 떨어져 봤자 지금 떨어지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는 거밖에 안 되니까 떨어져 봤자 거기서 거기요. 네. 그래서 밑에서 받아주는 건 또 생길 거고요. 지가 떨어져 봤자겠지. 이제 여러분한테 의미 있는 건 뭐예요? 올라가는 자리. 아시겠죠? 네. 지금 레버리지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올라가는 자리요. 올라가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떡하니 나올 겁니다. 에이, 아니겠지. 라고 하는데 다음날 또 급등. 뭐지? 다음날 또 급등. 우와, 이거 봐, 진짠가? 할 때 또 떨어지겠지.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것이 약간 이제 주가 올라갈 때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 여러분들 주식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자리는 올라가는 그 자리, 올라가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킷은 안 나올 거예요. 여기서 서킷 나오면은 확실하게 저점은 될 것 같긴 해요. 서킷 나오면 저점은 될 것 같은데 이미 뭐 악재 반영을 그렇게 느긋하게 다 해버렸는데 서킷 나오려고 그랬으면 진작에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데서 한 번씩 나와줬어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 안 나오니까 이거는 그런 게 나올 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삼성전자 상한가는 못 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그래서 상승으로도 서킷이 걸립니다. 네, 상승으로도 많이 올라도 걸리죠. 지수 한 10% 올라가면 나오잖아. 그럼 뭐 걸리면 되지 뭐. 버킷. 네. 자, 아무튼 오늘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네.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네, 딱히 잘못한 게 없으면 겁먹을 필요 뭐 있습니까? 괜히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경찰 앞에 가면 괜히 쫄고 막 그러는 것처럼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주식 앞에 가면 왜 작아지는가? 네. 왜 작아져? 아시겠죠? 악재들 이제 지나가면서 뭔가 좀 해소가 되면 좀 나아질 거예요. 내일 또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또 얻어맞는다 해서 뭐 그게 뭐 여러분들한테 큰 네, 방향성을 잡아주거나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가세요. 편안하게 가시고요. 오늘 이상하게 이부자가 안 왔네. 네. 기다렸는데 왜 안 왔지? 네. 장이 올라가면 안 오는 건가? 자, 아무튼요. 고생들 하셨고요. 네. 내일 또 이제 아침 시황이랑 네. 장중 시황으로 내일 또 시장 리딩 해드릴 테니까 잘들 또 지켜보시고 느긋하게들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청약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공모주는 저는 이제 별로 네 지금 공모주는 약발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다지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네 경험삼 해보시는 건 괜찮죠. 뭐 청약은 뭐 근데 공모주는 지금 네 약발 다 떨어져가지고 그다지 네 많이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푹 주무시고 푹 쉬세요. 괜히 또 뭐 해외 시장 이런 거 쳐다볼 거 없어요. 느긋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